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도 땅은 다들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아마 토지 관련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주도 땅값이 아직도 많이 오르느냐, 아니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거나 작년 거 보시면 전국 집가 상승 평균이 6.28%인데, 이제 세종시가 그래도 아직 9%, 예, 부산이 의외로 11%네요. 근데 하여튼 보시면 제주도가 17.5%, 이게 17.5%라는 거는 전체 토지에 대한 그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년 만에 1억짜리가 1억 1700 됐냐, 그게 아니고 보통 이쯤 되면은 한 2배씩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한 50% 이상씩 실제로 거래되는 땅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거래되지 않는 땅들은 이제 금액이 책정이 안 되니까. 제주도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른다, 그 다음 많이 얘기하는 게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땅을 많이 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자료긴 한데, 작년 상반기에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시면 제주도가 약 지금 제주도가 보시면 지금 여기 단위가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100만 제곱미터 정도. 2100만 제곱미터면은 대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으로 따지면은 약 630만 평 정도 됩니다. 630만 평 정도가 중국인 땅이 아니라 외국인 땅이라는 얘기예요. 630만 평 이러니까는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전체로 봤을 때,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약 한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면적의 1% 정도가 외국인 땅이다. 그 중에 이제 중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중국인이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의외로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인이 한 40% 갖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자료 보니까 미국인이 40%. 중국인이 이슈가 되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미국인들하고 비슷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중국인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시면 10년 사이에 480배가 급증했다, 이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많이 갖고 있는 거냐 적게 갖고 있는 거냐, 사실 그 서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서울의 강남도 그렇고 서울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비율이 비슷합니다.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1%가 넘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강남을 외국인 땅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왜 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인들 보면은 이제 공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기 자식들은 해외에 살게 하려고. 근데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로 살기도 좋고, 그런데 가깝잖아요.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땅하고는 별개인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제 중국인이 땅 사면은 비자를 준다더라. 정확하게는 땅이 아니고 휴양시설, 리조트라든가 이런 휴양 관련 시설 같은 거를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5억 이상짜리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거주하는 그런 비자를 주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비자는 한 2년 이상인가 이렇게 하면은 그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그 혜택 받는 거고, 일반적으로 토지 구입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거주도 하고, 그 리조트 같은데 자기 걸로 하나 사가지고 그러면서 와서 자기 투자용이든 아니면 그런 걸로 땅도 많이 살려고.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다 자기 게 아니고 나라 땅이에요. 나라 땅이고 그걸 이제 70년씩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진 않고
뭐 자세하게 들어가긴 좀 길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뭐 거의 우리나라 사유지처럼 그렇게 뭐 다 거래가 되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주도 땅을 그러면 보시면 1%면 뭐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른 좀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좀 흔히 투자 많이 하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제주도가 이상할 정도로 많은 건 아니고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어쨌거나 제주도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제주도 사진을 보시면 지금 뭐 제주도 전체 뭐 바다고 제주도가 이렇게 크게 있죠.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누가 봐도 한라산 같은 데가 있고 그 외에 약간 하얗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이 살고 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토지 쪽 투자하시려고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는 총 4가지 용도 지역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관리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그 다음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이 중에서 투자로 보통 하시는 것들은 이제 뭐 보통은 도시 지역하고 관리 지역 정도, 그리고 이제 농림지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나 뭐 종상향 되는 거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투자로 하진 않죠. 예,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근데 제주도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생긴 섬이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크긴 하지만 그래도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립공원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범위가 좀 넓고 그 외에 이제 그 관리 지역이나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어쨌거나 저희가 그 제주도의 땅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통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땅을 살 때 건축이 되는지 알아보죠. 그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농지 같은 경우는 뭐 분할이나 이런 것도 좀 안 돼요. 제 농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그 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토지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맹지면 안 되죠. 도로 없는 땅, 맹지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더라도 이게 사유지인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막 개발이 되고 막 도로를 이렇게 가서 보면 도로가 있는데 그게 뭐 현황상은 도로지만 실제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혹은 실제 지목은 도로인데 사유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제주 그 중중 땅으로 돼 있는 데가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유지로 돼 있는 데가 많고 그 주인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뭐 토지 그 도로 사용 허가나 이런 것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도로가 뭐 없는 맹지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건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내가 땅을 하나 보고 도로도 잘 붙어 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지자체에 전화해보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뭐 돈을 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건축이 되느냐 물어보면은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예, 뭐 도로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되겠죠. 근데 오늘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도로만 있다고 되는 게, 다른 지역은 웬만해서 내륙 지역은 도로가 잘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건축이 됩니다. 그럼 제주도는 도로가 붙어 있으면 건축이 붙어도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얘도 엄밀히 따지면 건축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이게 섬이거든요. 보시면 서울에는 뭐 있어요? 한강 있고, 뭐 저기 뭐 경상도 낙동강 있고, 뭐 이렇게 강이 다 있잖아요. 내륙 지역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도 있고 물줄기가 있어요. 제주도는 없어요. 이게 지도 보셔도 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조그마한 계곡 같은 건 뭐 있는지 제가 모르겠으면 계곡 보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귀해요. 제주도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섬들이 물이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물이 귀합니다. 최근 뉴스들 봐도 지하수 하도 많이 파가지고 뭐 문제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제한해야 된다고. 내 땅에 도로가 잘 있어요. 잘 붙어 있는데 건축하려 그러면 뭐도 돼야 돼요? 도로뿐만 아니라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도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도로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토지 어느 정도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도로 없으면 그 땅 안 사겠죠. 근데 상수도까지 많이 안 알아보세요. 보통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하면은 상수 됩니까? 그럼 된다 그래요. 네. 그럼 진짜로 되냐? 됩니다. 근데 상수도는 그 관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끌어오는 게 얼마냐면은 전에 이제 약간씩 다르겠지만 전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미터당 돈을 받거든요. 보통 미터에 한 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내 땅에서 한 도로도 잘 붙어 있고 상수도 되냐?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쪽에 한 2km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끌어오면 된대. 그러면은 2km면 2,000m죠. 2,000m 곱하기 6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땅을 5천만 원 주고 싸게 잘 샀다고 했는데 수도값만 상수도 끌어오는 게 1억 2천이에요. 근데 그 상수도도 그쪽에 있는 게 뭐 이렇게 나라에서 깔아놓은 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펜션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쓰려고 관 따놓은 거면은 그 관이 두께가 얇으면은 내 것까지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걔네가 당연히 동의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물이 수압이 약해지거나 하면은 그러면 이거 오케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더 멀리 있는 뭐 나라에서 깔아놓은 세관까지 뭐 이렇게 가는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땅을 알아보실 때 도로도 도로지만 제주도는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뭐 현황도로거나 이래가지고 그 아스팔트 포장이나 나라에서 해놓은 게 아니면 하수도까지도 또 내는데 또 돈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주변에 좀 잘 2차선 이상, 1차선 이상 포장된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주변에 보니까 뭐 이렇게 배수구 같은 게 있다. 그럼 거의 대충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멀지 않으면은 하수구가 문제가 없는데 이 상수도는 주변에 만약에 집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땅은 괜찮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주도가 이 좀 아래 그 바닷가 쪽 이쪽은 이제 좀 지대가 낮으니까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가운데 중턱으로 올라갈수록 좀 지대가 높아지면은 그 상수도 끌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 주변에 뭐 어떤 시설이 미리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지하수를 팠어요. 뭐 지하수 파면 되죠. 지하수 몇 킬로미터씩 상수도 끌어오는 것보다는 지하수가 훨씬 저렴하니까 또 파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섬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지하수 못 파게 제한을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들었을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해발 340m 이상은 아예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아예 시추 못하게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특별한 뭐 경우가 있으면 허가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주도에 내 땅이 고도가 해발 한 340m 이상이다 이러면은 그런 데는 주변에 상수도가 가까이 있지 않다 이러면 땅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건축이 안 되거든. 게다가 앞으로도 지금 뭐 비가 많이 오고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뭐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제주도에서 물 많이 써가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제주 그 도 자체에서 좀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이렇게 한 건 없는데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 지금 시추하는 거나 이런 거는 허가를 거의 안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하실 때 이제 도로도 도로지만 상수도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보통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건축이 안 되는 땅 같은 경우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도 보고 뭐 계획 관리냐 뭐 이런 것도 보고 하는 건데 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도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있어야 되는데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한 200m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그 200m 이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돈을 내고 하면 되고 전기 같은 경우는 전에 물어보니까는 미터당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전기는 웬만큼 높은데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옆에 차 지나다니는 도로만 있다 그러면 그 전봇대 같은 게 다 한 100m, 50m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 어디나 완전 산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건축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도로가 잘 붙어 있어도 이 상수도가 안 돼가지고 혹은 되긴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토지 투자하실 때 상수도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냐면 그냥 지자체 전화해서 상수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런 뭐 관할 그런 건축 그 하는 그런 사무소를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비용도 한번 물어보시고 계약하시기 전에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땅을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쯤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 뒤에 영상 보시면 제주도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 12월 초에 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뭐 그 온도는 기온은 얼마 이렇게 온도계 그 날씨에 나오는 기온은 뭐 한 2, 3도 정도밖에 영하는 안 내려가고 그 정도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날이 흐리고 이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다니질 못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서울로 올라야 되니까 공항을 가는데 제가 제주도를 한 3년 만인가 4년 만에 갔거든요. 차가 진짜 무슨 금요일 저녁 테헤란로 퇴근길 차 막히듯이 막히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람 많아졌다 하는데 정말 물론 그 제주시 쪽 정확하게는 제주시 제주공항 국제공항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그쪽이 막히고 뭐 당연히 관광지 뭐 성산 쪽이나 서귀포 이쪽은 차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니까 아주 없진 않은데 그래도 뭐 다니는데 크게 지장 없을 정도인데 제주시 쪽은 너무 막혀요. 애월 이쪽이랑 그쪽은 뭐 거의 구간이 10km씩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상에. 그래서 이제 와 제주도에 사람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